아침에도 2시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아침 강의 주제가 도전과 열정이었는데, 오후 강의 때문에 이게 좀 조절을 한다고 했는데 주제가 도전과 열정이다 보니까 또 오버페이스를 했어요. 또 흥분을 해가지고 목소리를 너무 많이 썼습니다. 조금 갈라질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아마 다 이해하실 거라 믿고 일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백기락입니다. 대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브랜드죠. 우리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브랜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업 브랜드가 아니라 퍼스널 브랜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랜드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브랜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브랜드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이름을 찾아주지 않거나 불러주지 않거나 그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브랜드 아니죠. 그래서 브랜드는 내가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누군가가 완성을 시켜줘야 되는 게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브랜드 얘기를 할 자격이 있다 없다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고 결국 제가 메일링을 하고 있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주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라고 얘기하려면 과연 누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것인가? 이게 먼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몸담고 있거나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는 조직 안에서 브랜드는 출발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크레벤이라는 모임은 제가 인생에서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로 꼽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6년 전에 만들었고 올해 저희 2월이 되면 이제 6주년이 되는데 이 크레벤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참 많이 알려져서 크레벤의 백기락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크레벤의 백기락씨냐? 알아주셔서 참 행복합니다. 전국에 저희 회원이 흩어져 있는 회원이 한 6만여 명 되는데요.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이 한 1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이름을 놓고 기억해주는 사람들을 본다면 적어도 1, 2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분들은 대체로 저를 알고요. 가끔씩 제 책을 읽고도 메일 주시고 제 메일이 누군가에게 또 소개되어져서도 메일이 옵니다. 결국 따져보면 저는 이제 브랜딩이 되었다, 성공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제게 남은 목표는 얼마나 키워낼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유지할 것인가가 저에게 가장 큰 화두가 되겠죠.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방에 내려가면 이제 뒤풀이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서울에서는 많이 없어졌는데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뒤풀이 할 겁니다. 또 크레벤 뒤풀이라는 게 이게 워낙 행사를 많이 오는 조직이라 한 달에 10번 내지 15번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풀이 해버리면 저희가 남아나질 못합니다. 요즘 아침에도 저희가 행사를 하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관계로 뒤풀이를 안 합니다만 지방에 가면은 보통 세미나 끝나서 이제 술도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서 제가 지방 투어할 때 12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보통 1시나 2시까지 한 3차까지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다음날 일단 오전에 저는 계속 자면 되니까 그분들은 출근하셔야 되지만 그때 제가 꼭 시키는 게 이거예요. 이 건배구 울었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나머지 분들이 이제 나가자 그러면 미래로 시키는데 목소리 작으면 다시 해요. 그래서 술집 사람들이 다 봅니다. 저희를. 왜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잖아요. 이것도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는 그 속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브랜드라고 인정하는 하나의 브랜드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삼성? 삼성이면 그냥 반도체가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브랜드는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로 귀결됩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백기락이라는 이름도 그 속에 많은 의미를 포함하겠지만 결국 하나로 포함됩니다. 결국 백기락, 결국 크레벤. 이런 식으로 귀결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담아야 될 주제도 있겠지만 결국 그 브랜드는 복합적인 개념이 모아져서 여러분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이런 구호나 이런 문장으로 혹시 표현되나요? 자신의 이름을 놓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가 나의 브랜드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합니다. 막상 펜을 들었는데 첫 글자가 안 나간다. 그냥 안타깝지만 브랜드가 없는 겁니다. 출발이 안 된 거죠. 나도 모르는 브랜드를 누가 알고 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브랜딩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내가 알고 있어야 구축을 하든 노력을 하든 키우든 뭔가 이루어지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내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브랜드로 인해서 되려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브랜드 관리자는 여러분 자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름을 걸고 브랜드를 형성하려면
자신의 이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명확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백기락이라는 이름을 놓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이름에 어떤 의미를 담을까? 일단 저도 이름이 없었던 무명 시절에 제 이름에 뭔가를 담긴 담아야겠는데, 다행스러운 건요, 제 이름이 흔치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 이름으로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분은 딱 한 분 만나봤고요. 만나본 건 아니라 딱 한 분을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만나본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같은 사람은 있어도 백씨를 딱 붙이면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연수로 따지면 거의 이제 10년, 7년, 8년은 된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시기가 막 초창기에 뜰 때 제가 백기락을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대전의 한 공무원분 중에서 백기락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럼 반갑고 이래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한 번도 검색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이름을 인터넷 세계에서 밀어낼까? 밀어내는 방법 두 개가 있는데요. 제가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서버에서 데이터를 지워버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이름이 수십만 페이지 뒤에 검색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후자밖에 없잖아요. 제가 네이버를 세우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이름을 밀어내기 위한 전략을 씁니다. 사람들이 제 글을 볼 수 있도록 여기저기 막 글을 퍼나르고 수천 군데의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고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검색을 해보니 그분은 글을 안 쓰시나 봐요. 한 4년쯤 지나니까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검색되지 않으면 당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무서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제가 준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검색해 보셨습니까? 저도 검색하지만 제 아내도 가끔씩 제 이름을 검색해 본대요. 깜짝깜짝 놀란대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크레벤도 가끔 검색해 봅니다. crevn.org라는 이 이름이요, 도메인 가치가 아니라 단지 그 도메인 주소 가치만 현재 평가 사이트에서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크레벤이라는 이름까지 담으면 수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늘 항변을 합니다. 우린 부자다. 우린 크레벤 이름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다. 우린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 아내는 잘 인정 안 해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없으면 잘 인정 안 하는 게 좀 문제인데, 일단 저렇게 항변을 합니다. 브랜드는 가치입니다. 제가 M&A 스페셜리스트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자기개발 강사이기 전에 원래 경영 컨설턴트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M&A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서 한 8일 정도의 교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보면, 거기에 보면요, 가치평가라는 밸류에이션이라는 어떤 항목이 있어요. 뭐 복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튼 이거예요. 한 기업의 가치를 통째로 평가해내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미 기업 가치의 80%는 무형자산이라는 겁니다. 그 회사의 이름과 그 회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이 80%고요. 사무실, 책상, 그 다음에 기자재는 다 합쳐도 세계적인 기업조차도 20%를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현재 기업들의 특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이름은 가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일단 여러분 몸은 빼야 됩니다. 이거 다 뭐 원소로 환원은 얼마 안 되죠. 물론 장기를 떼면 몇 천만 원씩 나오겠지만 일단 빼세요. 그래 봤자 전체 재산의 20%. 자, 그거에 곱하기 4 정도 했을 때가 내 무형자산의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몸으로 장기를 팔면 몇 천만 원 팔아도 이름 팔면 몇만 원도 안 주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돈이 없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장기를 뗄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이거 불쌍한 겁니다. 얼마나 슬프잖아요. 2개씩 하나씩 갖고 있는 거 하나 떼버리면 나중에 내가 문제가 될 때 어떻게 하려고요?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보다는요, 여러분 몸이 아니라 여러분 이름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시대에서 제대로 평가받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문제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건강해지세요라고 해서 운동하라고 시키죠. 이유가 뭡니까? 몸이 재산이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재테크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는데 이름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 과정에도 없어요. 브랜드라는 말을 들어보려면 적어도 대학교에 경영학과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브랜드는 기업 브랜드예요. 이거 개인으로 적용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부터 고민해 보세요. 내 이름이 어떤 시점에서 얼마 정도의 가치를 낼 것인가를 이제 구분하지 못하면 앞서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브랜드의 시대에 브랜드가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제 1년 수입이 한 7천에서 1억 원, 1억 8천, 2억 가까운 억대 연봉자 이상의
제사 수입을 올리는 가구 비중이 2005년도에 3.8%였는데 2015년에 8%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 말은 물가 상승률을 상향한다는 것입니다. 1년에 5% 상승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단 10년 만에 몇 프로 성장해요? 거의 2.5배가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에 꽤 많은 가구가 매년 수입이 억대가 넘어간다는 거죠. 억대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앞으로 얼마나 노력을 해서 돈을 벌지 모르지만 이 정도의 재산을 올리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지면 나는 상대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일에서 2015년도에 자신의 수입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회사에서 이렇게 급여 상승률 같은 게 나오죠? 계산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공했다, 부자다 평가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적이라는 거죠. 자기가 어울리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앞서 있다면 나는 성공했다 얘기합니다. 비해서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비해서 집 평수가 크면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밀리면 우리는 가난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제적 모든 성공의 룰은요, 제가 보기엔 거의 주관성이에요. 누군가와 어울리느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애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만 사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만 만나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게 심해진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고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 만나면 나의 심리적 이 행복감은 어떻게 했어요? 자꾸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공학에서 갖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성공학을 하면 할수록 어느 날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이렇게 살아야 할까? 몇 년을 그렇게 노력했는데 변화되는 건 별로 없고 주변 사람들 보니 너무 잘 나가는 것 같고 왜냐하면 주변 사람이 바뀌어서 그래요. 예전에 만나는 사람들을 어울리지 않거든요. 저도 친구들 거의 안 만납니다. 친구들 만나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번에 보너스 얼마냐? 언제 진급하냐? 애는 잘 크냐? 뭐 이런 얘기하고요. 뭐 회사 요즘 뭐 휴가일수는 좋냐? 뭐 이런 얘기합니다. 회사 상황 어때? 근데 그 친구들 얘기는 저와 세계하고 틀려요. 일단 버는 수입도 너무 다르고요. 저한테는 보너스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뛰는 만큼 벌고 그 친구들이 막 고민하는데 가끔 듣다 보면요. 그 친구들보다 저 사이에 수입 차이가 이미 10여 배 이상 나기 때문에 얘기를 끼어들래야 끼어들 수도 없습니다. 또 문제는 그 친구들은 가끔씩 술 마시고 다음날 조금 회사에 몽롱 상태로 가도 문제가 없지만 저는 문제가 돼요. 당장 다음날도 강의가 안 됩니다. 그런 세계를 사는 사람과 저 사이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저도 지금 끊임없이 더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고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기준이 어디에 맞출까요?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냥 살아남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인드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게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지향하는 바가 현재 자신과 똑같거나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못 얻거든요. 지금 내가 위로를 얻으려면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뭐 사장님이면요, 사장님이 인정해줘야지. 말단 직원이 팀장님 대단하세요. 그래도 그 순간 탁 했다가 돌아서면 확 위축돼 버립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요? 아침에도 그 얘기했습니다. 아니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결과가 지금 여러분 자신인데 지금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간단합니다. 다르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다른 결과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제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혼자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개인도 브랜드가 된다. 개인의 이름이 브랜드가 됩니다. 자,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안철수 연구소 안 좋아합니다. 제가 IT 쪽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뭐 V3 백신 여러분들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 쓰면 막 뭐라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해킹의 불안지대가 되고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유는 V3 때문이에요.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전 국민의 50%가 쓰는데 압도적으로 V3는 다 좋은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의 하자 때문에 한계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킹의 천국이 되고 있어요. 본인들은 인정 안 합니다.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 팔리니까. 자기들이 최고라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틀립니다. 전문가들은 이 제품 쓰면요. 제품이 우리 회사 서버가 망가지고 제 PC가 망가진 걸 다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제품 쓰려고 해도 회사 상관이 V3 써 그러면 끝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가진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철수 연구소가 그러면 V3가 가치를 만들어줄까요? 놀라운 건 회사 이름에서 아직도 안철수를 안 빼요. 안철수 씨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그 회사 경영자인가요? 근데 안 빼요.
제 생각에는 V3 연구소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대표적인 상품이 안철수의 아니면 V3예요. V3인데 이름을 안 빼요. 이유 간단합니다. 빼는 순간 회사 가치 반토막 이하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의 파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경영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철수라는 이름이 거기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연구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안철수 씨가 어느 날 아파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안철수 연구소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실은 경영도 안 하는데 아마 저는 단언하는데 영향받을 겁니다. 이 경영자가 바뀌어서 영향받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영도 안 하시는 분이 돌아가시는데 회사 주가에 영향을 받는 문제 있지 않나요? 그게 브랜딩이 잘못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개인 브랜드의 한계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극대화되면 거기까지도 가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점도 극대화되기 때문에 브랜딩은요, 세심하게 다듬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브랜드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어느 경력을 했고 어떤 공부를 했고 말을 잘하고 경험해봤고 소용없습니다. 유명하면 끝납니다. 강사가 유명하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감동받고 시작합니다.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해봐서 합니다. 저 유명한 사람 많이 모셔봤거든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 수백 명 모셔서 제가 알아요. 전 강의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 강의 너무 따분하고 뻔한 얘기 하는데 놀라운 평점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 감동받고 시작한다는 거죠. 이미 자기가 신청했을 때 이렇게 유명한 사람 강연에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받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면 별로 평점이 안 높으면서 그 사람이 하면 무조건 오케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야 될 정말 앞으로 성공하게 대한 모든 얘기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책이 다 있어요. 하지만 누가 얘기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적어도 제가 크레벤 강연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서는 제가 회장이거든요. 밖에 나가면 제가 회장님을 증명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 가면 지금도 저는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누구고 여러분 오늘 강의 왜 들으셔야 되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 간단합니다.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증명되기 전까지 그 사람이 하는 말 절대 듣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 나이 많으신 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예전에는 나이 많으면 무조건 들었습니다. 연장자였죠. 연장자는 곧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요, 그 룰이 깨지고 있어요. 나이 많다는 게 경쟁력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증명을 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 제가 유명한데요, 끝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TV에 나오면 부르죠. 그 사람 강의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명하기 때문에. 남들 다 쓰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신뢰를 얻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끝에 여기까지 가는 게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전문가입니다. 소용없습니다. 브랜드 없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브랜드 있는 사람과 나머지 사람을 비교하면요, 이 사람이 전체 수익의 80에서 90%를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남는 거 나눠 갖는다는 겁니다. 지금 비즈니스 법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피라미드였죠. 그래서 시장 전면을 거꾸로 딱 합니다. 역피라미드, 즉 상위 1등이 이만큼 먹고 2등이 이만큼 먹고, 아니요, 지금은 틀렸습니다. 1, 2등이 80에서 90%를 먹고 나머지가 나눠 먹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은 기업에서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아는 것만 써요. 그리고 대기업들도 지금 이렇습니다. 고가만 파나요? 아닙니다. 저가도 팝니다. 회사를 다르게 저가도 팔아요. 그런데 조직에 파워란 게 있으니까 저가를 팔아도 왠지 믿음이 가요. 저 제품 사면 한 1,000만 원 드는데 이거 사면 한 800이니까 삽니다. 우리가 현대자동차 살 때 제네시스 사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현대차 삽니다. 유명하니까. 현대차 그래도 전국에 많이 깔려있으니까 S 잘 되겠지. 저 현대차 제일 싫어요. 왜냐면 제가 현대차 샀어요. 고생하는 적이 너무 많아요. 하여간 신차 사서 한 달 내에 제가 S를 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를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들 삽니다. 이유 간단해요. 그래도 제일 유명하잖아. 제일 유명하잖아. 써보기 전에 사람들은 이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요, 현대차 비싸게 팔아도 다 삽니다. 우리나라에 독특한 상품이 몇 개 있어요. 삼성전자의 매직 스테이션. 야, 신기합니다. 그렇게 비싸게 팔려요. 외국의 한 컨설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삼성 당신들은 LCD도 만들어, 하드도 만들어, CPU도 생산해, 제조도 해, 100만 대씩 생산해. 왜 PC가 그렇게 비싸냐? 답은 이겁니다. 소비자들이 삽니다. 이 말 한마디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자,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애들한테 뭐 사줘요? 삼성 매직 스테이션.
그러면 뻐겨지거든요. 제품 경쟁 제품의 약 30에서 50%가 비쌉니다. 세계에 나가면 싸게 팔아도 대한민국에서는 비싸게 팝니다. 그게 브랜드 파워입니다. 비싸게 팔리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유명해지십시오. 끝납니다. 물론 그 브랜드를 얻었을 때의 책임감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얻었을 때와 얻지 않았을 때는요, 여러분 노력에 대한 보상의 차이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회사 가치까지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그걸 인정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딩 전략 자체가 그냥 내 미래를 보장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회사에서 나를 절대 놓지 못하게 하겠다 정도까지도 각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게임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몇몇 회사들이 자기네 게임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외국 유명 개발자들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돈이요, 200억, 300억씩 들어요. 팀 하나 딱 뽑는데. 2명, 3명밖에 안 오는데 요구하는 금액이 1년 매출의 거의 반, 3분의 1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팀 딱 영업이 있는데요. 직원 수는 자기들이 수백 명인데 단 2명 영입했는데 회사 가치가 뛰어요. 미래 가치입니다. 그 2명이 앞으로 몇 년 뒤에 만들어낼 게임에 대한 가치, 기대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브랜드는 기대 가치가 높습니다. 훌륭한 브랜드는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신합니다. 만일 제가 훌륭한 브랜드를 가졌다면 3년 뒤에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을 겁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왜 훌륭할까요? 간단합니다. 지난 30년간 그의 예측은 거의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브랜드죠.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는 이유로 회사 가치가 팍 뜁니다.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를 하죠. 20년 뒤, 30년 뒤에 가치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투자했던 시점이 적시이긴 하지만 그 회사가 실제로 잘 되는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현인이란 말을 붙이잖아요. 얼마나 정확하면요. 엘빈 토플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측한 대부분의 미래는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그 사람이 미래가 이렇다 그러면요, 깜빡 고개 숙이고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항명합니다. 그럼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공부해도 돌아서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유가가 드디어 두바이 유도 $100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얘기한 겁니다. 그때 제 얘기를 듣고 저희 회원들이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100대를 참 힘들어 하세요. 따지고 보면 3년 전 제 브랜드가 참 형편없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조를 했는데요. 막 근거 들이대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으셨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몇몇 분이 최근에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작년도에 경제전망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제가 정치 얘기를 좀 했어요. 제 생각에 누가 당선될 것 같다. 1년 전 얘기입니다. 1년 전에. 근데 그분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떴을 때 주가가 오를 만한 기업에 투자하셨는데, 글쎄요, 뭐 조금 투자하셨는데 한 150만 원인가 보셨대요. 그래서 1년간 크레벤에서 교육비 엄청 투자했는데 다 뽑았대요. 그래서 올해는 아주 편안하게 교육을 들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앞서가는 사람들의 감각의 힘입니다. 지금 여러분 신문을 한번 보세요. 신문에 나오는 얘기가 현재가 많습니까? 미래가 많습니까? 일면은 전부 미래입니다. 경제 전망, 주가 전망, 전부 미래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의 브랜드 이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확실한 얘기를 줄 수 있는가. 그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치라는 겁니다. 문제는 남이 하는 방법으로 과연 브랜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참 많은 성공학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자를 모방하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개뿔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와 내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며 그 사람이 산 나라와 우리나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이를 체크한 다음에 보정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따라 하시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했던 이유와 환경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모방하면 안 해보셨다는 뜻이에요. 해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은 게 20대 중반입니다. 인맥책 나와 있는 것을 다 사모아서 인맥에 대해서 다 해봤습니다. 근데 저 실패했어요. 더 놀라운 건요. 5,000명 중에 4,990명이 저를 외면했어요. 배신도 했습니다.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맥책 나와 있는 것대로 다 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고민에 빠집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 정말 옳은 것일까?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그때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글을 쓸 때 자신의 경험에 비추었습니다. 당시 인맥책은 미국에서 성공한 50대들이 썼습니다.
혹은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드디어 대공황이 끝나고 이제 제조업의 붐이 일기 시작합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르죠? 근데 그분들이 막 이렇게 해서 성공했던 전략들을 막 책에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조업 시대가 아닌데, 지금 대공황이 끝나지 않았는데 막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즉 남이 하는 길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델로 삼는 건 괜찮죠. 아, 요런 방법도 있구나. 요런 방법도 있구나. 그게 무슨 질문이 필요합니까? 내게 적합한 건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브랜드 형성하는 데 더 사람 말이 오를까? 오늘 제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기락의 방식이 과연 오를까? 그 선택과 결정과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저도 해줄 수가 없어요. 혹시 제가 여러분을 한 1년 정도 매일 만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부모님하고도 1년에 매일 만나기가 힘들어요. 지금 가족들 중에 여러분 매일 만납니까? 같이 살지 않는 이상도 힘들고요. 같이 살아도요. 얼굴 못 보고 지내는 날 많아요. 저희도 뭐 같이 형제지간에 같이 사업하고 있지만 같은 날 집에서 얼굴 못 보는 날 많습니다. 뭐 퇴근하고서 누군 놀러 가고 저 일찍 와서 자버리면 다음날 한 이틀, 3일 동안 집에서는 얼굴 못 봐요. 누군가는 자고 있어요. 이런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브랜드를 어떻게 어디다가 세팅을 할까? 그걸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도전과 열정이라는 단어를 꼽았습니다. 이 단어가 참 좋은 게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강의를 시작했을 때가 2003년 5월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빚도 많고 사람들을 저보고 다 실패한 사람이라 그럴 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가 나오는 거 아직 뭐라고 말을 못해요. 하지만 그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보겠습니다. 그걸 제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코드를 여기에 적었습니다. 도전과 열정. 하여간 실험하는 걸 저는 좋아해요.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막 알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제가 실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사라는 직업이 참 좋아요. 좋은 얘기 마음껏 하고 빠져나가면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실천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많은 회원들, 1년에 한 10,000명 이상 만나거든요. 그 회원들을 한 5년 보면 이제 대충 좀 알잖아요. 회원들 성향을. 전 참 이상한데요.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따지고 보면 틀린 것도 아닌데, 안 해요. 그리고 변화가 없어요. 한 3년이 지나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요. 4년쯤 지나서 작년 초부터는 제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알려줘도 안 하면 저보고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제 사명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사명서에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백기락이라는 사람은 등불로 만족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이런 생각했어요. 강사라는 직업이 저의 마지막 직업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사라는 직업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얘기 막 하고요. 돌아가서 열심히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되지 여러분과 저 사이에 관련이 없어도 괜찮은 직업이에요. 언제도 볼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내 사명서에 등불이 완전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추가했습니다. 관여하겠다. 여러분 삶에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변하지 않는 걸 두고 보지 않고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갈 수 없어요. 제가 손잡을 수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우리 같이 갑시다. 알고 봤더니 크레벤 만들 때부터 제가 성공 함께 하기를 넣어놨어요. 야, 원래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저도 지금 제 자신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다? 비전 메이커. 누가 이런 말 하겠어요? 다 여러분의 삶에 제가 함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데 그게 제 사명인 걸 어떡합니까? 저는 그냥 얘기하는 걸로는요, 못 참아내겠어요. 같이 가고 싶어요. 같이 얘기하고 싶고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싶고 같이 함께 힘들어하고 같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때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느낌을 나눠주고 싶은데 그래서 인맥을 강조하는 건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얘기만 듣고 한기로 흘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 투어를 제 힘으로 시작했습니다. 누가 불러서가 아니고요. 4년 전부터 제 자비를 들여서 제 시간을 들여서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지역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작년 가을에 대경 크레벤이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부경 크레벤이 따라 출범했고요. 드디어 올해 3월 달에 대구에 센터가 세워지는 것도 확정됐습니다. 지금 인천 센터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관여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삶에 제가 뭐 감나라 변화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꿈꾸는 미래, 긍정적 미래에 대해서 제가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더니 손잡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기 오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누군가와 저는 손잡을 수 있습니다. 나이도 상관없고 직위도 상관없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기억나는 사람이 백기락이 있다면 연락하십시오. 그럼 제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히든 카드가 제가 될 겁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나중에 그런 상황이 저 혹은 누군가에게 벌어질 때 똑같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제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어떤가요? 잘 보시면 유사한 코드가 있습니다. 저는 포지셔닝을 할 때 크레벤에다가 비중을 뒀습니다. 제 이름이 없어요. 백기락 아카데미가 없죠? 백기락 경영연구소 없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름의 한계를 일찍 발견했습니다. 이름으로 포지셔닝을 하는 경우에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은 쉽게 성공하는 대신에 적도 많이 생겨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문화가 함께하는 문화이기 때문에요. 혼자 유명해지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한국 문화예요. 미국은 어때요? 격려해주죠. 그 사람,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나도 저럴 수 있다는데 아는 사람이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안 돼요. 이익을 나눠라. 이런 거죠. 딴 회사 사장 잘 되는 건 몰라도 우리 회사 사장 잘 되는 건 못 봐요. 이익을 나눠라예요. 이게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가 함께의 문화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승부를 걸면 빨리 승부가 지어지는 건 맞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름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저는 젊으니까 좀 롱런하자 그래서 크레벤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요. 이름을 붙일 걸 괜히 그랬나? 하지만 지금은 역전했죠. 크레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담겨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먹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브랜딩은요, 전략적이어야 됩니다. 가끔씩 저는 제 이름을 검색해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요, 제 이름과 관련해서 크레벤과 관련해서 여러 주요 자기개발 키워드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검색되는 자기개발 키워드의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웬만한 키워드는 전부 100개가 아니면 크레벤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를 모르고 크레벤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메일 보내면 누구세요라고 물어요. 제가 회장인데. 왜냐하면 저를 모르고 가입하셔서 그래요. 저는 크레벤 가입했는데요. 제가 회장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 이유는 경로를 제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에 또 집중하려서 한 발 더 나가셨죠. 게이트웨이 전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입구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빠르진 않지만 힘도 별로 안 들이고 서서히 사람들에게 날아리겠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보다는 크레벤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었어요. 제가 만든 회사고 제 거니까 크레벤 성장은 곧 백기락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자신의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면 전략적으로 2개를 포지셔닝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딩이라는 게 무조건 한 개만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브랜드는 한계가 너무 명확해서 빠른 시간 안에 브랜드가 소진되는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대체 브랜드도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저도 계속 고민입니다. 크레벤이라는 이름이 언제까지 커버될까? 그래서 가끔은 크레벤이라는 이름 없이 제 이름을 앞세울 때도 있고 뭐 국제강사 코치협회를 앞세울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브랜딩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좋은 이름은 성공의 여부의 50%를 결정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름을 놓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12월 31일 아빠가 됐습니다. 이제 3개월이 채 안 됐는데요. 그 딸의 이름을 결정짓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한 거는 아내가 이민 사실을 확인한 다음 날부터 약 7개월 정도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딸의 이름을 지을까 고민했어요. 이게 평생 불리는 일이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이름 조합을 해봤습니다. 일단 앞에 백시라는 굉장히 거친 성이 붙여 있어요. 이 백시라는 성에 웬만한 이름 붙이면 좀 거칠어요. 백기락 답답하지 않아요? 이런 끝에 기억 탁 끝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름은 부드러운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참 크면서 이 이름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커서는 좋았는데 성장 중에 이 이름 때문에 놀림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발음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조합을 했어요. 백기락 때문에 왕지락이라 불리기도 했고요. 기력이라고도 싫더라고요. 아까도 그 곽동수님도 비슷한 얘기 하셨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한자 이름으로 가자.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한자가 특세다. 그래서 한글 이름 지은 분들 보니까 뭐 좋아요. 그런데 나이가 지긋한 초롱씨 아주 어색해요 뭔가. 그래서 한글 이름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다수가 아직 한글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딸에게 짓는 건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제 딸 이름을 지혜 해자에 근원원자를 소원원자를 써서 지혜에 대한 소망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태어났는데 머리가 커요.
머리가 크면 똑똑하대요. 역시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소망이라는 게 나타나다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런데 평범하다면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검색했더니 DJ밖에 안 나와요. 대통령 김대중. 아무리 노력을 해도 꺾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름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본명이 실제 브랜드로 삼기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체 이름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지금은요, 닉네임이 뜨고 있죠. 닉네임이.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가끔씩 영어 이름을 또 사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역시 좋습니다. 좋은 이름은 일단 검색됐을 때 자기밖에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유사한 이름이 뜨면 사람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느 게 맞을까? 이런 여지를 주시면 안 돼요. 이름은요, 딱 브랜드는 딱 기억나면 그거 하나만 기억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백기락 이름 덕분에 저는 저희 할아버지께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거칠긴 했지만 어릴 때부터 이 이름 때문에요, 똑같은 사람은 못 남았어요. 제가 살면서 제 성은 빼고요, 이름만 기락인 친구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김기락이라고 썼는데 백기락보다는 김기락이 이름이 좀 촌스러운 것 같아요. 그 친구 만난 일은 없어요. 물론 그 친구하고 지금 연락 안 합니다. 혹시나 또 오인될까 봐. 여러분, 이름이란 건요,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이 아니라 브랜드 얘기하는 거잖아요. 브랜딩이 되려면 좀 더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보시고 자신의 이름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긍정적이지 못하거나 너무나 동명이인이 많다면 대체 이름이 필요합니다. 안 되면 조직 이름이라도 나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꺾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백기락이라는 동명이인을 검색 사이트에서 지우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동명이인이 있으면 힘듭니다. 기왕이면요,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는 이름이 좋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검색 엔진 좋아서 이름 검색해보면 바로 뜨잖아요. 그래서 검색은 한번 해보시고 꼭 브랜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름 짓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아끼는 이름이 이겁니다. 그리우면 책이라는 나무. 제 대화명이 그리움이에요. 왜냐고 물으시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를 썼는데요. 제 시를 쓸 때 그 가장 많은 제목이 무죄와 그리움입니다. 무죄는 제목을 도저히 못 지어서 뺐고요.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왠지 좋더라고요. 저는 사랑도 그리움이라고 정의합니다. 헤어지면 그리운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책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탁 만들었습니다. 여기 포럼에 이름 좋아서 가입하신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좋은 이름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손에 잡히는 1년, 눈에 보이는 10년은요, 제가 상표 등록까지 했어요. 제가 미래와 트렌드를 강의하는 가장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이름을 탁 들으면 강의가 탁 떠올라요. 제가 해보니까 세미나 제목의 50%는 세미나 제목에 좋으면요, 참가자의 50%가 결정납니다. 제가 강의 소개할 때 잘 보시면요, 오늘 강의 개요 보셨습니까? 개요 별로 없죠? 저 원래 개요를 잘 안 써요. 뭐 강의사항, 세부사항 잘 안 씁니다. 그 이유는 당일날 강의 준비하기 때문이에요. 미리 공지를 못해요. 전 제목과 컨셉만 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있는데 구체화되는 데까지 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공지가 안 돼요. 대신 제목을 잘 뽑죠. 근데 놀라운 건요, 제목 잘 뽑으니까 내용이 없어도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컨텐츠 중심이다.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브랜드입니다. 매일 내용 중심이다. 아니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만 좋으면, 제목이 좋으면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대신 잘 만드셔야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될 게 뭡니까? 카피를 만드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짧은 문장 안에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세련된 제목과 이름을 뽑는 능력. 내 이름 옆에 어떤 제목, 어떤 수식어를 붙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이름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속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보다 보면 나는 A라는 방향으로 포지셔닝을 했지만 사람들은 B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크레벤을 한번 놓고 보죠. 지금 크레벤 그러면 자기개발과 성공 분야에서 1위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크레벤 지을 때는 이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자, 크레벤에 벤처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벤처라는 의미는 2000년대 제가 초반에 만들기 때문에 벤처 기업을 의미합니다. 즉, 크레벤은 원래 경영자 네트워크입니다. 벤처 기업들의 인맥 교류에, 사장들의 인맥 교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이름이 꺾이는 거예요. 저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벤처 기업가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회원들이 자기 개발로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하다 보니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가 2004년도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 이름을 비즈니스 쪽에 포지셔닝 할 거냐, 아니면 자기 개발로 할 거냐. 고민하다가 2004년도에 결정을 못 내리고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자기 개발 브랜드를 집어넣자. 그래서 세 가지 같습니다. 인맥, 비즈니스, 자기 개발. 그런데요,
그 정도만 넣었더니 그 해부터 전체 행사의 70%, 참가의 70%가 자기개발 코드에 반응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레벤에서 비즈니스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인맥을 뺐습니다. 자기개발이라는 거죠. 만약 제가 지금까지도 비즈니스 브랜드로 만약 포지션을 했다면 지금의 크레벤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잘 살피다 보면 내가 보지 못한 뭔가의 반응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다 틀려요. A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A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B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제 브랜드지만 제가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예민하게 보십시오. 여러분은 나는 나의 강점은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주변 사람들은 인정 안 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거 못하는데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은 잘한다 박수 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자기개발이었습니다. 최초로 제가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한 주제가 인맥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제 명함관리법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명함관리법 가지고 강의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좀 지났더니 시간관리법을 가르쳐달래요. 왜냐하면 제 플래너가 남다르게 쓴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플래너 사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역량이 있는 걸로 인정하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벤을 만들면서도 내가 평가를 해보니 내 생각과 다른 시장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왕 만들어진 거 버리기보다는 한번 테스트는 해보자 그래서 제 이름을 자기개발적으로 꺾었습니다. 그랬더니 확 퍼지는 거죠. 사람들과 호흡을 해야 됩니다. 브랜딩을 하다 보면 여러분 혼자 고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스타트는 여러분이지만 일정 단계를 넘어가면 여러분과 그 조직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름을 통해서 뭘 줄 것인가를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많이 표현하는 데이터인데요. 자기개발 쪽에 있다 보니까 탑 브랜드 있잖아요. 지금도 탑 브랜드. 공병을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과 제가 경쟁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지금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탁월하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잘 하시는 책에서는 제가 경쟁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뭘 봤냐? 여기를 봤어요. 유난히 이분이에요. 오디오 컨텐츠가 적어요. 오케이, 나는 미디어로 승부한다. 그래서 전 처음부터 촬영하고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CD를 구우면 한 50장에서 100장 굽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적고 제목을 적은 다음에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한 5,000장 나눠주니까 제 강의를 들어봤다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만약 제가 책을 썼다면 이랬을 겁니다. 제2의 공병호, 책 많이 쓰는. 책은 권수 차이가 지금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책에 경쟁을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상품화된 컨텐츠를 놓고 보라면 전 이미 공병호 수량의 약 5배에서 10배의 컨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공병호 수량님이 만들어낸 오디오 테이프는 2개인가 3개밖에 없어요. 저는 이미 13번째 테이프를 갖고 있어요. 이게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화되어 있고 미디어화된 이 세계에서 제가 좀 더 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미 공병호 수량을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보다 15살 어립니다. 공병호 수량이 15년 전을 비교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삶의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억울하다는 거죠. 이미 전 꺾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병호 수장님이 저의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완전 다른 세계를 가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경쟁을 하실 때 이렇게 분석을 해보지 못하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또 한쪽에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죠. 제게는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 이름이 더 유명한 것보다는 크레벤이 유명한 게 더 좋아요. 공병호 수장님 책을 읽어보면 전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면 진짜 불행할 것 같다, 나 같으면. 일요일도 책을 쓰시고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물론 돈 버는 것도 좋은데요. 그래서 1년에 한 70억 정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도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쉴 때 좀 쉬고 싶고요. 사람들 만나면 술도 좀 한잔하고 뭐 다음날 좀 일정도 좀 어기고 우리 뭐 하루 연기합시다 이런 말도 좀 있어야 되는데 공명사님은 그런 게 허용이 안 되시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적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름만으로 커지면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건 제가 싫어요. 제가 지난주까지 한 보름 정도 일주일에 정말 7번씩 강의를 했어요. 강사님들 같으면 이게 참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강의를 진짜 엄청 벌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무슨 강의하는 기기가 된 느낌이에요. 뭐 탁 자고 좀 피로 풀릴만 하면 또 강의장 가 있는 거예요. 자다가 강의하고 밥 먹고 이 기억밖에 안 나요. 한 2주 동안을. 그래서 제가 6일 동안 쉬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빨리 위임해야지. 와, 누가 내 강의 좀 대신해주면 좋겠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을 뒤바꾸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바뀌는 모습을 보고 어느 날 그 사람이 대중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기락 씨를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이게 제 사명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강의와는 좀 다릅니다. 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상간 벽지라도 갈 자신이 있어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서 변할 수만 있다면 그게 저에겐 더 큰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크레벤에 집중합니다. 아마 최근에 보시면 백기락 외에 여러 강사님들이 강의하시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 중에는요, 저보다 수준 높은 분들 많아요. 앞에 그 안계한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패턴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하지 않아요. 저한테 안 맞아요, 이제는. 패턴 리딩은 지금 저희 강사님들이 하십니다. 가끔 보면요, 제가 딱 두 분은요, 이미 경지를 넘어섰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패턴 리딩 경지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빨리 안 빠지면 제가 나중에 욕먹겠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만든 사람이지만 2인자가 나타나서 1인자를 넘어서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봤는데 그분은 패턴 리딩만 하시다 보니까 저는 이것저것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되는구나. 빨리 설립자로 끝내려면 제가 강의에서 빠지는 게 맞습니다. 더 잘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넘겨야죠. 그래서 크레벤에는 100개락 외에 스타 브랜드가 설 수 있는 공간이다. 이게 크레벤의 강점입니다. 자, 국내에 교육회사들을 한번 보세요. 그 중에 대표 강사 외에 제2의 강사가 이름이 기억나는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없어요. 제가 교육회사 그래 많이 봤지만 전부 대표 컨설턴트, 대표 강사 수장이에요. 부수장이 강의하는 걸 못 봤어요. 부강사 강의하는 걸 못 봤어요. 듣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장의 한계예요. 뭔가를 좀 이렇게 넘겨주고 더 중요한 일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대표 강사 혼자서 다 독식하고 교육시장은 그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표 강사에게만 들으려고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넘기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으로 브랜딩 된 사람에게 이 교육 컨텐츠 브랜드를 넘긴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때로는 떠나는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성공했습니다. 패턴 리딩 같은 경우는 제가 전체 강의의 3분의 1도 하지 않습니다. 강사 과정 포함해서. 저희 강사님들이 솔직히 강의 더 잘하세요. 제가 요즘 가끔 강의 들으면요, 빠져나오길 잘했다는 생각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겪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저도 배우는 겁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저의 단계를 넘어선 분들에게 배우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브랜드에도 전략이 있고요,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름으로 가다가 이름 이후에 그 다음 브랜드를 준비하셔서 꺾지 않으면 혼자 바쁘다가 그냥 끝나는 세대가 있다는 거죠. 가끔씩 30년 동안 모은 돈 몇 억을 대학에 쾌쳐가는 할머님들이 계세요. 할아버지는 거의 못 봤어요. 제가 할머님은 봤어요. 보통 김밥 장사를 많이 하세요. 아무튼 그분들 딱 소식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신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쓰고 가시지. 그럼 왜 그렇게 모으셨다가. 뻔하잖아요. 그분 분명히 그 밥 한 끼 또 집에서 맨날 찬물에 말아 드셨을 텐데 집도 조그맣고 그 돈으로 좀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대학이 몇 억 주면 좋아할 것 같죠? 대학 기본 자산이요. 수천억이거든요. 0.몇 % 더해지는 거게 표가 안 나요. 건물 하나 지을 돈도 안 돼요. 쾌척하려면 한 100억 정도 들어가지고 무슨 백기락 빌딩 정도 해야지 그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기억 안 합니다. 몇 년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근데 그 돈 제가 보기엔요, 개인 브랜드로 키워지는 한계들을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가치들을 뭔가 의미있게 쓰려면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 좋은 전략은 성공을 가능케 하고 좋은 전술은 변화를 추진케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브랜드를 구축시키려면 이제부터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저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런 맵 그리는 걸 제가 잘 공개는 하지 않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맵을 다 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냥 무작정 열심히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하는 걸로 따지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국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 누가 있어요? 그런데 수입차가 외국이랑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열심히 하는 걸로 경쟁 없는 시대인 이유는 모두가 열심히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어떻게 열심히 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가 되려면 고민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전략을 돈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왜 대기업들이 맥킨지 같은 컨설턴트들에게 수십억씩 주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실패율 떨어뜨리고 성공률을 올리기 위해서 돈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벌면 몇십억, 몇백억 벌거든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전문가에게 쓰는 겁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키우랬더니 모든 일에 자기가 해요. 이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서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서 배우는 게 더 정답일 때도 있습니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블루오션을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블루오션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블루오션을 하다 보면
경쟁자가 없는 무한 독점 시장, 즉 블루오션이죠. 시장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경쟁을 피하라고 가르치시는데 저 강의 들을 때만 섬찟섬찟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막 가르칠 수 있을까? 경쟁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블루오션 전략이 되려면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내적 역량이 있는 기업들만 블루오션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힘든 전략이에요. 그런데 너도 나도 블루오션이에요. 책이 50만 부가 팔렸어요. 자, 그럼 묻고 싶어요. 50만 명 중에 책 끝까지 읽은 사람이 몇 명 될까요? 그 부른 책이 참 뭐 있어요. 파란색 케이스다가 하드커버거든요. 책장에 꽂아놓으면 표가 납니다. 반짝반짝반짝. 근데 읽진 않아요. 제가 8번인가 읽었는데 아직도 다 이해 못했어요. 제가 경영 전략서만 수십 권 읽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 이해 못했어요. 기본기가 충실하지 못하면 오늘 제 강의도 왜곡해서 가져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레드오션에서 승부를 걸 수 있을 때 블루오션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경쟁력을 키우세요. 제가 이런 예를 듭니다. 제가 이제 세일즈 컨설턴트의 일을 할 때 어떤 사장님이 저 계약을 하면서 이제 합의를 하잖아요. 계약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제품, 저희 업계에서 몇 년 동안 세일즈를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업계에 제가 몇 년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세일즈를 아는 사람입니다. 3개월 정도면 아마 회사 내의 다른 세일즈맨들보다 제가 세일즈를 잘할 겁니다. 원칙을 아는 사람들은 응용이 빠릅니다. 그 업계에 오래 있는 것하고요. 그 업을 제대로 아는 건 틀립니다. 여러분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현재 있는 직업군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방법론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이길 수는 있어. 하지만 일은 싫어. 이럴 때 변하는 겁니다. 근데 내 업계에서도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방법도 모르면서 무조건 업만 바꾸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력은요, 근본으로 가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서는 사람들은 어디 갖다 놔도 대충 성과를 내요. 자기가 맞지 않는 분야라면 최적의 성과는 아니겠지만 대충은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 업계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경쟁력 기반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브랜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돼야 합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굉장히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백기락 씨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냐고 물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레벤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크레벤 한가운데서 회장이 되었는데 이 정도까지도 못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동기부여되어 있고 매번 좋은 세미나를 듣고 책 읽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과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을 두는데 성공 못하는 게 이상한 거다. 당신도 내 회장 자리에 와보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공합니다. 이게 시스템 파워죠. 브랜딩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밖에 나가서 강사 활동을 하지 않고 왜 사람 교육 담당자들에게 영업을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구축한 시스템과 제가 구축한 브랜드는 그쪽 시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크레벤 안에서 유명하면 끝납니다. 사람 모으는 건 제가 아니라 회원들이 할 일이죠. 가족을 모으고 직장 동료를 모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좋은 사람을 데려옵니다. 저도 저희 가족들을 끌어들이듯이 사람들은 다 데려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돼요? 현재 제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되 넘치도록 줘야죠. 넘쳐서 혼자 소화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그분조차도 나눠주게끔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안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여러분의 커뮤니티 하나는 좀 만드세요. 본인이 대표 시합이고 본인이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모임을 하나 만드시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커뮤니티가 1000만 개가 넘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비교하면 이젠 5명 중에 1명이 시삽이에요. 5명 중에 1명이.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지만 70분 되니까 이 중에서도 지만 15개 정도의 커뮤니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가입하세요. 저는 한번 이런 마음 먹은 적이 있어요. 커뮤니티 가입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야지. 그래서 1년 동안 커뮤니티만 찾아다니면 가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스팸 메일이 진짜 엄청나게 쏟아져요. 이게 메일 주소가 막 공개가 되니까 어디서 출처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전화해서 무슨 제품 팔면요, 그냥 끊지, 혹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어디서 찾았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몰라요. 수천 군데에 제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덕분에 모든 정보, 많은 정보가 저를 통해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만든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커뮤니티. 나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비전 메이커잖아요.
그 사람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는 게 제 일입니다. 첫 번째가 강사였죠. 두 번째가 코치였고 지금 1인 기업까지 확장했습니다. 이제는 기업까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돈이 아닙니다. 인프라죠. 방향이죠. 제가 받고 있는 이 정보를 잘 정리해서 여기서 중요한 전략들을 뽑아내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제공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기락이라는 사람이 강사 백기라고 표시이 된다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저는 지금 강의를 지금보다 더 줄이고 싶어요. 아침에 강의하고 점심때 강의하고 저녁때 강의해도 무쇠 같은 엔셀라미스 같은 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수십억 벌어들이는 강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강의 나흘 이상 해버리면 목 자체가 허스키한 상태로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 이렇게 하면 제 목에 치명적이에요. 저는 조용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기락입니다. 이렇게 강의해야 되는데 제 강의 스타일 아시죠? 한 번 흥분하면 목소리 톤 높아지고 말 빨라지고 성대를 막 긁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제 성대를 보시더니 의사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목이 빨리시냐 했더니 운동을 많이 하면 손이 바락 떨잖아요. 한쪽 성대의 막 하나가 떨고 있대요. 말을 안 해도 혼자 떤대요. 너무 많이 서서. 그랬더니 반대쪽 얘도 이 성대막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지도 말 안 할 때 혼자 막 떨다 보니까 빨리 지쳐서 목이 빨리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약으로 제어 못하면 보톡스 같은 주사를 놔서 강제로 진정을 시켜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강의 많이 하는 게 저한테는 독이에요. 예전부터 알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이 점점 커집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때가 있어요. 기회입니다. 하늘이 준 기회예요. 그 역량을 가지고 빨리 자신의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자신의 약점이 아닌 강점 기반으로 가시는 겁니다. 제가 왜 강사가 안 될까요? 왜 유명 강사가 되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강의 횟수를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성대 때문에. 그러면 빨리 빠져나가야죠. 일관성 있게 확장하라. 자, 이제부터 저한테는 딜레마죠. 강사로 컸는데 이제는 강사가 아닌 다른 분야로 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저는 시간관리 강사입니다.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요즘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변명할 때 제일 많이 쓴 게 뭡니까?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거짓말입니다. 사람들 중에 바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쓸데없는 데 시간을 쓸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본인이 안 쓰고 왜 책을 못 읽었지? 왜 가족들과 못 보냈지? 딴 거 하고 있었어요. TV를 봤든지 술을 마셨든지 어디 놀러 가고 있었겠죠. 아니면 일을 했든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썼어요. 몰랐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실은 알았어요. 단지 큰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하셨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젊은데 뭐 성대가 버텨주겠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꿔야죠.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일주일에 강의 시간을 정해놓고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이상으로는 잡지 마라. 만일 잡게 되면 다른 말하는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말하는 시간을 통제하는 거예요. 저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에너지를 어디 쓸까요? 바로 컨설턴트 백기락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제가 비전 메이커 밑에 뭘 썼어요? Success Master라고 썼습니다. 이제 성공하기에 대해서 저는 얘기할 만한 로드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과정도 다 갖고 있고 이론도 갖고 있고 마인드맵으로 다 정리해놨습니다.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당신의 현재 상태는 이 상태인데 이렇게 가야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맵을 그려줄 수 있어요. 나폴레옹 힐과 데일 카네기가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Success Master라는 책을 내고 싶어요. 책 쓰면 한 이만큼 나올 것 같아요. 책으로 쓰면, 원고로 쓰면.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한 40살쯤 지났을 때, 앞으로 한 5년쯤 뒤에 한 1년 시간을 갖고 쫙 총정리 성공하게 돼서 그래서 책으로 한번 선사하고 싶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때는 이제 이것은 공개를 해도 저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해가 안 된다. 판단될 때 저는 공개할 겁니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일관성 있는 확장이죠. 근데 당장은 아니고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여러분 젊습니다. 나이 많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균 수명 80세 넘습니다. 직업 수명이 70세가 넘습니다. 즉 정년퇴임에도 10년 이상 더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늙다, 힘들다, 아프다 얘기하지 마세요. 웬만한 경우 아니면요 병원에서 다 고쳐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죽게 안 놔둡니다. 요즘은요 자살해도 위험해요. 뭐 옆에 자살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 다 처벌받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죽는 걸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를 안 낳는데 어떻게 죽여요? 죽일 수가 없죠. 그러면
더 오래 살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지잖아요. 그렇다면 더 오래 즐길 수 있는 전략으로 꾸준하게 키우십시오. 10년 만에 끝나는 브랜드 있을 거고 20년 만에 끝나는 브랜드가 있을 겁니다. 자, 직장인으로서 60세가 되면 수명이 끝난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그 이후에 10년은 준비하면 되죠. 준비 안 해서 문제입니다. 왜 정년퇴임을 하고 나면 모든 일에서 빠져나오려 하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저보다 키가 더 큰 한 190 정도 되는 그 음악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너무 정정하셨어요. 막 체격도 좋고 정년퇴임하시고 6개월 뒤에 학교에 오셨는데 할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강의를 그러니까 교사로서 수업을 안 해버리니까 할아버지로 변해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바로 일하지 않으면 늙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은퇴를 할 때부터가 사람이 급속도로 늙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10몇 살짜리 꼬마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젊음, 청춘은 나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래요. 10몇 살짜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리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젊음, 청춘은 나이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뭘로 평가합니까? 생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정신적 나이가 몇 세인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꽤 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비전 메이커입니다. 저는 석세스 마스터입니다. 저는 강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주고받고 싶습니다. 오늘 이후에 제가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는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에게 주실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 혹은 닉네임을 어떻게 브랜딩할지는 전 모르지만 결정하셨다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 18,000명 DB에 여러분 이름과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또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 2008년 3월 15일 날 여러분이 저에게 메일을 주셨는데 이런 메일을 주셨습니다. 역시 해내셨네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크레벤의 가장 큰 핵심은요, 성장입니다. 정체는 없습니다. 무조건 성장해야 됩니다. 5% 안 됩니다. 공 하나 더 붙이세요. 1년에 50%는 성장해야 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50%입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믿을 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지금의 대기업들은 1년에 200%, 300%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된 거예요. 그 사람도 됐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경영학책 다 했고 성과학책 다 했는데요.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목표를 높이 잡으시고 3년 뒤에 나도 내 이름이 브랜드가 되고 나도 검색 사이트에 검색하면 내 이름이 몇 천위 안에 들어가더라. 내 이름으로 된 브랜딩이 되고 그 분야에서는 내가 1위더라. 이런 메일을 여러분이 저에게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석세스 페스티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